우크라이나는 지난 600일 동안 미국에 에이테킴스를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확전 우려 때문에 계속 거절해 왔는데, 왜냐면 이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내로 이걸 쓰거나 하지 않을까, 그거를 우려해가지고 계속 거절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게 웬일 최근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킴스 장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 군사시설, 정확하게 비행장이죠, 두 곳에 발사해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했죠. 우크라이나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나 러시아 측이 발표한 잔해 사진 등을 보면은 결국 미국이 에이테킴스를 제공한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에이테킴스를 원했던 걸까요? 그 속사정을 알아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 주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에이테킴스는 냉전 기간 중 M270 MLRS의 운용 탄약 중 하나로 개발돼서 1991년부터 실전 운용된 체계인데요. 전용 발사대가 있는 게 아니라 M270 MLRS 혹은 M142 하이마스에서 발사됩니다. 다연장 로켓으로 원래 수십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졌던 M270에 150km 혹은 그 이상의 사거리를 부여하고요. 이게 최전선보다 더 후방에 있는 적 사령부나 보급 거점, 병력 집결 지역에 대한 타격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죠. 이 에이테킴스는 M270에는 2발, 하이마스에는 1발이 탑재됩니다. 초기형인 M39 에이테킴스의 사거리는 비교적 짧은 165km 정도였지만 그 뒤에 나온 M39A1은 이 사거리를 크게 늘려서 거의 300km 가까운 사거리를 자랑하고요. 또 GPS 유도 능력도 보유했습니다. 이 M39와 M39A1 모두 자탄 살포가 되는 확산탄이라 광역 타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딱 한 발로 얼추 축구장 하나를 쫙 쓸어버릴 정도입니까? 근데 왜 이런 예를 들을 때 꼭 축구장만 고통받을까요? 왜 미군은 축구를 싫어할까요? 아무튼 그 다음에 나온 M48와 M57은 확산탄이 아니라 약 214kg의 단일 탄두를 사용하며 이 공산 오차는 약 9에서 10m 정도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이테킴스 중 확산탄인 초기형들은 냉전 시대에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소련의 기갑부대를 원거리부터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했는데요.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확산탄이 가장 먼저 개발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냉전 이후에는 확산탄이 세계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미국은 규제 조약에 직접 서명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사용하던 초기형들에서 확산탄두를 제거하고 단일 탄두로 바꾸는 개조 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산탄두 쓰던 초기형들은 다 현역에서 은퇴를 시키고 그냥 창고에 넣어둔 상태죠. 미군은 2007년부터 아예 에이테킴스의 생산을 완전히 종료했는데요. 종료 직전 시점까지 약 3,700발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03년 이라크전에 450발을 사용했고 그게 가장 많이 쓴 거예요. 2015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450발 포함해서 약 560발을 사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군은 현재 나머지 재고 탄약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진행하면서 쓰고 있고요. 정비를 마친 탄약은 생산 종료 이후에도 실전에 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후속 기종인 PRSM, 일명 프리즘의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쯤부터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육군의 군단급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원거리 종심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km밖에 후방을 타격한다. 그렇게 가정하면 예전에는 군단급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러나 에이테킴스 등장 후에 미군에서는 육군 군단장 수준에서 자체 결정으로도 종심 타격이 가능해졌고요. 이에 따라 항공 지원을 무조건 요청해야 했던 예전에 비해서도 급한 상황에 훨씬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제공이 된 에이테킴스는 일단 확산탄인 초기형이 사용된 게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이 배치된 비행장을 타격했는데요. 확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 몇 발만으로도 비행장에 주둔한 다수의 헬리콥터가 무력화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공격 헬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할 때 거기에 맞춰 출동하는 신속 대응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종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의 진격을 막는 저지수단 역할을 상당히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공격 헬기 전력에 큰 손실이 생긴 건데요. 지금 러시아군은 공격 헬기를 사건 이후에 분산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는 전장에서 뭐 100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진 정말 코앞까지 비행장에 딱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비행장에서 출격을 시켜가지고 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운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이거를 그동안 가지고 싶어 했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로 GMLRS 즉 GPS 유도식 로켓이 보급이 되면서 거의 90km 가까운 원거리 타격 능력이 생겼으나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후방에 있는 러시아군 표적을 타격하고 싶었고 특히 러시아군이 하이마스의 GMLRS GPS 유도 로켓 공격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러시아군 후방 타격이 힘들어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군은 보급 거점이나 사령부 같은 주요 시설들을 전부 하이마스 사거리 약 90km 밖까지 옮겨놨어요. 그리고 그 이내에는 탄약고나 이런 걸 다 분산 배치해가지고 참 타격하기 힘들게 만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사령부를 더 뒤로 미루거나 뭐 보급 걱정을 더 뒤로 미뤄도 좀 더 후방을 타격할 수 있게 하면 러시아군의 작전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에이테킴스 지원을 오매불망 바랐고 결국 2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야 이걸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원한 이유가 또 있어요. 순항미사일은 스톰 섀도우를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에이테킴스는 탄도미사일이고 지상 발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더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운용을 위해서 비행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용할 수 있는 시점, 날씨 이런 것 등의 제약 조건이 꽤 있어요. 하지만 에이테킴스는 지상 발사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발사 징후를 탐지하거나 예측하기가 더더욱 힘든 거죠. 방해하기도 어려워졌고. 우리나라 역시 KT-SSM-2라는 에이테킴스처럼 다련장 로켓 발사 차량에서 운용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물론 상원이나 위력으로 따지면 현무 미사일이 더 강력을 하지만 현무의 경우에는 육군의 일산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전술 체계가 아니고 전략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선의 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KT-SSM-2가 실전 배치되면 군단 다련장 체계가 거의 300km에 가까운 원거리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심 타격 수단이 되니까 군의 대화력전에 상당한 전력 증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